이준석이 명태균 된 거예요. 나도 있어. 나도 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자회견은 정말 명태균이 한 달 전에 보여줬던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저는 오늘은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적어도 사실은 자기가 정말 대통령 부부의 어떤 불법적인 공천 개입의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면 그렇죠. 네네네. 당비도 내고 있어요. 아, 네네네. 혹시나,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네. 부적절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경선하라고 한다라는 거를 명태균 씨한테 알려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후보한테도 알려줄 이유가 없는 거지. 김영선 당시 후보 본인을 포함해서 그 후보를 돕고 있는 선거 브로커인 명태균 씨한테 당대표가 그걸 알려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죠. 사과를 하고 네. 더 설명할 게 있다고 하면 이해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뭐 별일 아니고 뭐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 전에 아니 왜 전해주냐고 그걸 당 대표가 그러게 그것도 참 이해는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은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이제 대통령이 이준석 당 대표한테 얘기한 거를 내가 이제 전해 들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이준석 의원의 말은 대통령의 말이라고는 안 하는 거 같고 그냥 당시에 그냥 분위기를 전달했다는 건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냥 네. 그렇게 눈치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첫 번째는 최근에 제가 취재를 쭉 해보니까 과거에 이준석과 함께했던 정치 동지들 있잖아요. 예. 뭐 후배도 있고 동료도 있고. 네. 근데 이분들이 많이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짜 이준석이고 어디까지가 명태균의 이준석이었던 건가. 그러니까 그동안 소위 얘기하는 이준석의 그 정치 내공이라는 것이 네. 이게 사실은 명태균의 내공이었던 것은 아닌가? 이거를 의심하고 회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정도? 킬앤 하이드도 아니고.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공항에서 저는 또 봤습니다. 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정치 패널이 아니잖아요. 네. 예, 이분은 방송 패널이 아니고 네. 굉장히 큰 보수 정당 대한민국 최고의 보수 정당이죠.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수 정당의 당 대표도 젊은 당 대표를 했고 예. 그걸 가지고 어쨌든 뭐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 끝에 어쨌든 지금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정치 과정을 평가해서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분에게 표를 주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경황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어떤 정무 판단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밀한 정치한 그런 판단 없이 일단 물어봐 답변해 줄게. 고생 많아 새벽 6시에 기자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셈이 되는 건데 네. 본질은 공천 뒷거래 아닙니까? 까놓고 말하면. 네.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공천 장사 비슷한 걸 한 거 아니에요? 명예훼손 또 막 난리칠 것 같아서 제가 세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세비 반띵부터 시작해서 예비 후보 출마자들에게 물론 이제 그 공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라는 것인데 네. 지금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 그 실질심사 청구해 놓은 사람 2사람 말고도 강혜경 씨에 따르면 최소 8명. 제가 오늘 노영희 변호사 인터뷰했는데 아니다 10명이다. 그 10명 플러스 알파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네. 그러면 이러한 추악한 뒷거래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정치인에 해당하는 거죠.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네. 앞으로 이제 검찰 조사도 받게 되고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드러났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다 좀 정치한 접근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지금 꼭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준석 대표도 지금 공을 용산으로 넘기기 바쁜 거예요. 이거 내 책임 아니고 무슨 소리야? 그때 대통령이 공천주라고 시장, 특정 그 단체장 다 있었어. 그거 내가 기록 다 갖고 있거든. 나도 이거 깔 거야. 누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준석의 명태균화라고 오늘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이 명태균 된 거예요. 나도 있어. 나도 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상황은 이렇다고 역시 봅니다. 보는 눈이 비슷하네요. 저도 아침에 기자회견을 보고 네. 아니 저렇게 하면 이준석하고 명태균하고 차이가 뭐냐 다를 게 뭐 있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똑같이 구는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이거 파일 있으니까 나 뭐 소환 조사해서 나 입건하든지 아니면 뭐 피의자로 조사하겠
하면 나 이거 깔 거야. 폭로한다. 예. 똑같아요 패턴이. 그래서 저는 오늘은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적어도 사실은 자기가 정말 대통령 부부의 어떤 불법적인 공천 개입의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면 네. 진작에 공개를 했어야죠. 그렇죠. 제가 아까 그거였거든요. 네.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는 변명을 할 수 있겠죠. 아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 그런 게 녹음되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조만간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 장소를 잡아서 공개하겠습니다. 해야지 거기에 뭐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면이라는 전제를 붙일 이유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정말 명태균이 한 달 전에 보여줬던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70년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네. 보수가 주류였어요. 그렇잖아요. 보수가 네, 네, 주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류가 민주당으로 좀 바뀌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품격이 없어요.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네. 너무 심하다 이건. 그런데 이준석 대표 젊은 정치인이고 저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걸었던 분이고 그 대표에서 떨려나는 과정이 굉장히 정말 처연했기 때문에 네. 저는 많이 응원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초반에 김용남 의원님 그 말씀하셨어요. 깃발 들어서 이 길인가 보다 그러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이거 주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7불4 터졌을 때 이제 네.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준석 대표의 의로운 선택이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정말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다시 바꾸고 개토를 해서 온당한 보수 정당으로 새로 좀 태어나게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의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계속 좀 비겁했어요. 그리고 뭐 알 듯 말 듯 뭐 갖고 있는 듯 아닌 듯 계속 기자들하고 뭔가 딜을 하면서 그리고 사실 이 출발이 이준석 대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A 의원이라는 그 뭡니까 뉴스토마토에 처음 제공한 게 네. 이준석 의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처음부터 쫙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내내 감췄으면 뭔가 새로운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저렇게 공항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묻는 말에 대답해 줄게라고 하면서 네.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했었다. 그리고 나 기록 있어. 나한테 만약에 공격 들어오면 나 꼭 공개할 거야. 나 깔 거야. 이런 태도가 과거에 그렇게 큰 정당 그것도 보수 정당의 어. 대표를 지낸 분의 그 태도가 맞나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